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가을입니다. 공원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여자는 지은입니다. 32살입니다. 남자는 민수입니다. 35살입니다. 민수가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반지 상자입니다. 열어봅니다. 은반지가 들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소박합니다. 지은 씨, 결혼해 주시겠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은은 반지를 봅니다. 오래 봅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니에요. 지은이 말을 자릅니다. 민수를 봅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아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민수의 손을 잡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민수가 웃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워줍니다. 지은의 손가락에 딱 맞습니다. 두 사람은 앉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오래 앉습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따뜻합니다. 지은의 집은 달랐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셨습니다. 매일 마셨습니다. 퇴근하면 마셨고 주말이면 아침부터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를 탓했습니다. 지은을 탓했습니다. 세상을 탓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다 너희 때문이야.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이 깨졌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지은은 방에 숨었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많은 빚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채권자들이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독촉장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빚을 갚았습니다. 아버지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술만 마셨습니다. 어머니를 탓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나를 지지했어야지.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신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은 떠났습니다. 너무 차가워요. 마음을 안 열어요.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은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망가졌다는 것을, 가정이 자신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30이 넘었습니다. 결혼은 포기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했습니다. 그러다 민수를 만났습니다. 1년 전입니다. 회사 프로젝트에서 만났습니다. 민수는 조용했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잘했습니다.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게 됐습니다.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지은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줬습니다. 지은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지은은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셔요.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빚도 많고. 민수는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당신 가족은 어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길게 침묵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요. 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지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버렸어요. 돌이 되기 전에. 이유는 모르겠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18까지. 그 후로는 혼자 살았어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저 같은 사람이랑. 아니에요. 지은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전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민수가 지은을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엉망이에요. 하지만 제 잘못은 아니에요. 지은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둘 다 상처가 있네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서로의 편이 되면 돼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로의 편이 되자.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상처를 나눴습니다. 아픔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프로포즈 다음 날입니다. 지은은 어머니께 전화합니다. 결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전화 너머 어머니가 놀랍니다. 정말? 누구랑?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집은? 직장은? 지은은 망설입니다. 직장은 있어. 집은? 전세 구하려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지은의 입술이 굳습니다. 그게 어떻게 말할까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말할까요? 엄마, 나중에 만나서 얘기할게. 전화를 끊습니다. 가슴이 무겁습니다. 민수도 고민합니다. 지은의 가족을 만나야 합니다. 인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거부당할까 두렵습니다. 고아라는 이유로 무시당할까 두렵습니다. 저녁 두 사람이 만납니다. 식당에 앉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죠? 민수가 묻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해야지.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습니다. 걱정돼요? 조금.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면 좀. 지은은 말을 흐립니다. 민수는 압니다. 걱정하는 이유를. 괜찮아요. 제가 잘할게요. 민수가 손을 내밉니다. 지은이 잡습니다. 우리 약속했잖아요. 서로의 편이 되기로. 응, 그럼 괜찮아요. 뭐가 오든. 지은은 웃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감합니다. 앞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가족들이 반대할 거라는 것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민수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을비입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폭풍이 올지, 어떤 시련이 기다리는지. 하지만 함께라면, 서로의 편이라면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두 사람이 선택한 사랑이니까요. 결혼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과 민수는 작은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좁지만 따뜻합니다. 두 사람의 보금자리입니다. 어느 날 아침입니다. 지은이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손에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습니다. 두 줄입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가 일어나 앉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지은이 테스트기를 보여줍니다. 민수의 눈이 커집니다. 이게 정말? 응, 임신했어. 민수가 지은을 안습니다. 꽉 안습니다. 지은도 안습니다. 두 사람은 웃습니다.
울면서 웃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 응, 우리 아기. 기쁨입니다. 순수한 기쁨입니다.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검사를 받습니다. 의사가 확인해 줍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입니다. 지은은 초음파 사진을 받습니다. 작은 점입니다. 하지만 생명입니다. 우리 아기. 지은은 사진을 품에 안습니다. 민수는 지은의 어깨를 감쌉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남자면 준호, 여자면 서연. 좋아. 준호, 서연. 두 사람은 미래를 그립니다. 아기와 함께할 미래를, 행복한 미래를.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임신 7개월입니다. 지은의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심하게 아픕니다. 민수가 놀라 달려옵니다. 왜 그래? 괜찮아? 배가 너무 아파. 병원 가자. 빨리. 119를 부릅니다. 구급차가 옵니다. 지은을 씻습니다. 민수가 따라 탑니다. 병원 응급실입니다. 의사가 진찰합니다. 표정이 심각합니다. 조기 진통입니다. 지금 출산하면 위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지은은 입원합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하지만 진통이 멈추지 않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제왕절개해야 합니다. 아기는 괜찮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민수는 밖에서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민수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기는 괜찮나요? 미숙아입니다. 2.1kg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엄마는요? 안정적입니다. 곧 깨어날 겁니다. 민수는 안도합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미숙아라는 말이 무겁습니다. 지은이 깨어납니다. 민수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보, 아기는? 딸이야. 딸 낳았어. 지은이 웃습니다. 약하게 웃습니다. 보고 싶어.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어. 조금 이따 볼 수 있을 거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하지만 불안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설명합니다. 아기가 호흡곤란 증후군이 있습니다. 폐가 미성숙해서요. 치료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한 달은요. 민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한 달입니다. 중환자실 한 달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하루 약 5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1,500만 원 정도입니다. 민수의 심장이 멎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없는 돈입니다. 보험은 적용되나요? 일부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이 약 8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800만 원입니다. 여전히 큰 돈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지은도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일단 치료하겠습니다. 비용은 퇴원할 때 정산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나갑니다. 병실에 침묵이 흐릅니다. 어떻게? 지은이 중얼거립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 돈 얼마 있어? 전세 빼고 저축한 거 300만 원, 500만 원이 부족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민수도 눈물을 참습니다. 대출 받을게.
걱정하지 마. 대출도 한도가 있잖아. 어떻게든 할게. 우리 서연이 살려야지. 민수는 지은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하지만 떨리는 손입니다. 민수는 은행에 갑니다. 대출 상담을 받습니다. 신용대출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요? 더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소득과 신용 등급으로는 이게 최대입니다. 민수는 한숨을 쉽니다. 500만 원입니다. 300만 원과 합치면 800만 원입니다. 딱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퇴원 후에도 병원비가 계속 나갑니다. 정기검진, 약값, 재활치료. 민수는 대출을 받습니다. 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안도하지만 무겁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중환자실 창문으로 아기를 봅니다. 작은 아기입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연아. 민수는 유리창에 손을 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병실로 갑니다. 지은이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대출 받았어. 800만 원 됐어. 지은이 민수를 봅니다. 고마운 눈빛입니다. 하지만 죄책감도 섞여 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무슨 소리야? 내 잘못 아니야. 조산한 게 내 탓 같아. 내가 너무 무리했나? 아니야. 의사도 그랬잖아. 예측 못한 거라고. 민수가 지은을 안습니다. 지은은 민수 품에서 웁니다. 우리 서연이 아프면 어떡해. 괜찮을 거야. 의사들이 최선을 다한대. 돈이 더 필요하면 어떡해. 어떻게든 구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민수도 두렵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출 한도는 끝났습니다. 부모님께 빌릴까요? 민수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지은의 부모님은요? 빚이 많습니다.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민수는 밤새 생각합니다. 잠들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의사가 또 옵니다. 아기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정말요? 네. 호흡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잘하면 3주 뒤 퇴원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입니다. 작은 희망입니다. 지은과 민수는 웃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계속 말합니다. 다만 퇴원 후에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 예방접종, 재활치료, 또 돈 이야기입니다. 민수의 미소가 사라집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00만 원입니다. 매달 100만 원입니다. 민수의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전세 대출 이자 3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남는 건 120만 원입니다. 병원비 내면 20만 원 남습니다. 그것도 빠듯합니다. 민수는 깨닫습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도 없다는 것을, 아기를 살리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포입니다. 절박함입니다. 민수는 결심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아기를 위해서라면. 밤, 민수는 핸드폰을 봅니다. 아르바이트를 검색합니다. 야간 알바, 주말 알바. 뭐든 좋습니다. 지은도 생각합니다. 빨리 회복해서 일해야 한다고. 육아휴직 끝나면 복직해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기가 아픈 게 자기 탓 같습니다. 조산한 게 자기 탓 같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둘 다 압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서연이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은 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지은은 잠을 못 잡니다. 2시간마다 수유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안아줍니다. 민수는 회사 일과 야간 알바를 병행합니다. 새벽 2시에 귀가합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합니다. 수면 시간은 4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돈은 부족합니다. 병원비가 계속 나갑니다. 예방접종, 검진, 약값. 매주 병원입니다. 어느 저녁입니다.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옵니다.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지은을 봅니다. 여보, 응? 돈 마련했어. 지은이 놀라 민수를 봅니다. 얼마? 500만 원. 지은의 눈이 커집니다. 500만 원입니다. 큰 돈입니다. 어떻게? 민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친구한테 빌렸어. 친구? 응. 대학 동기. 형편 좀 되는 애. 지은은 민수를 봅니다. 민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고마워. 친구분한테도 인사드려야겠다. 아니야. 괜찮대. 그냥 우리끼리 갚으면 된대. 민수는 대화를 끝냅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지은은 남습니다. 혼자 남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아기를 안고 집 앞 마트에 갑니다. 장을 봅니다. 분유를 삽니다. 기저귀를 삽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같은 동 사는 분입니다. 어머, 지은 씨. 아기 데리고 나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컸어요? 어디 볼까? 아주머니가 아기를 봅니다. 미소 짓습니다. 예쁘네요. 건강하게 자라야 해.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지은을 봅니다. 표정이 조금 이상합니다.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지은 씨. 네. 혹시 남편분이 요즘 바쁘세요? 네. 일이 많아서요.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말을 흐립니다. 지은은 이상하게 느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에요. 그냥 며칠 전에 봤거든요. 남편분을.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어디서요? 동네 카페에서요. 그런데 여자분이랑 같이 계시더라고요. 지은의 숨이 멎습니다. 중년 여성분이었어요. 정장 입으신 뭔가 품이 있어 보이는 분.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제가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혹시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사진을 보여줍니다. 민수입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맞은편에 여자가 있습니다. 50대로 보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입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표정입니다. 지은의 손이 떨립니다. 아기를 안은 팔에 힘이 풀립니다. 혹시 친척분인가 해서. 근데 남편분이 고아원 출신이시라는 얘기 들어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멀게 들립니다. 괜찮으시죠? 제가 오지랖이. 네. 괜찮아요. 회사분일 거예요. 지은은 억지로 웃습니다. 아주머니가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괜히. 미안해요. 아니에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지은은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집 문을 엽니다. 들어갑니다. 아기를 침대에 눕힙니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사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민수와 그 여자. 카페에서 마주 앉아서. 누구지? 회사 사람? 아니면 불륜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지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민수는 그럴 사람 아니야. 하지만 의심이 자랍니다. 500만 원. 갑자기 생긴 돈. 친구에게 빌렸다는 말. 흔들리던 눈빛. 설마 그 여자한테 받은 거? 지은은 머리를 감싸줍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민수에게 전화하려 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고, 돈은 어디서 났냐고. 하지만 누르지 못합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만약 정말이면 두렵습니다. 진실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알아서 뭐가 달라지지? 아기가 옵니다. 지은은 일어나 아기를 안습니다. 달랩니다. 아기가 진정됩니다. 아기를 봅니다. 작은 얼굴입니다. 연약한 생명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해. 그게 우선이야. 돈이 필요합니다. 계속 필요합니다. 병원비, 분유값, 기저귀값. 민수가 버는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00만 원이 생명줄입니다. 그 돈의 출처를 지금 따져야 할까? 지은은 갈등합니다. 깊이 갈등합니다. 아내로서는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엄마로서는 모른 척해야 합니다. 아기를 위해서입니다. 저녁입니다. 민수가 귀가합니다. 피곤한 얼굴입니다. 지은이 저녁을 차려놓습니다. 고마워. 맛있겠다. 민수가 앉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지은도 마주 앉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민수를 봅니다. 민수가 눈치챕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입을 엽니다. 닫습니다. 다시 엽니다. 여보, 응? 요즘 힘들지?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지은을 봅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미안해. 내가 일을 못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서연이 돌보잖아. 그게 일이지. 민수가 웃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가득합니다. 지은은 묻고 싶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고. 500만 원은 어디서 났냐고.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입을 다뭅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침묵합니다. 진실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식사가 끝납니다. 민수가 설거지를 합니다. 지은은 아기를 봅니다. 밤입니다. 민수가 먼저 잡니다. 지은은 잠들지 못합니다. 옆에 누운 민수를 봅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까요? 지은은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할까요? 아기를 데리고 나갈까요? 혼자 키울까요? 불가능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아기는 병약합니다. 버틸 수밖에 없어. 아기가 크기 전까지는 지은은 결심합니다. 모른 척하기로, 의심을 묻어두기로, 아기를 위해서입니다. 오직 아기를 위해서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베개가 젖습니다. 소리 없이 웁니다. 모성애입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모성애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행동합니다. 웃습니다. 말합니다. 민수를 대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랍니다. 조금씩 천천히. 민수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의심합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의심합니다.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계속 침묵합니다. 그리고 압니다. 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벽을 쌓고 있다는 것을, 서로를 향했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선택입니다.
고통스러운 선택입니다. 아기가 옵니다. 지은은 아기를 안습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웃어 보입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누구도 지은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은은 혼자입니다. 민수 옆에 있지만 혼자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민수가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두 사람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새벽 5시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지은은 깹니다. 낯선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수 씨 보호자 되십니까? 남자 목소리입니다. 차갑습니다. 공식적입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검경 합동수사본부입니다. 지금 바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오실 수 있습니까? 지은의 심장이 멎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전화가 끊어집니다. 지은은 일어나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옆을 봅니다. 민수가 없습니다. 어젯밤 야간 알바 간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지은은 옷을 입습니다. 서둘러 입습니다. 아기를 봅니다. 자고 있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에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내려오세요. 아기를 안고 내려갑니다. 아주머니에게 맡깁니다. 금방 올게요. 부탁드려요. 택시를 탑니다. 병원으로 달립니다. 30분이 걸립니다. 영원처럼 깁니다. 병원에 도착합니다. 응급실로 뜁니다. 경찰관들이 서 있습니다. 김민수 보호자입니다. 경찰관이 지은을 봅니다. 표정이 무겁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따라갑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가 있습니다. 흰 천이 덮여 있습니다. 사람 형체입니다. 지은의 다리가 풀립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중얼거립니다. 경찰관이 천을 걷습니다. 민수입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창백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 돼. 안 돼. 지은이 비틀거립니다. 경찰관이 부축합니다. 사인은 교통사고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지은은 민수에게 다가갑니다.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여보, 일어나. 제발. 민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은은 주저앉습니다. 울음이 터집니다. 안 돼. 안 돼. 어떻게. 장례식장입니다. 3일장입니다. 조문객이 적습니다. 민수는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부모님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술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아버지가 중얼거립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 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왔습니다. 조의금을 냅니다. 인사합니다. 갑니다. 경찰이 또 왔습니다. 설명합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상습범입니다. 처벌받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인데요? 지은이 말합니다. 경찰은 할 말을 잃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화장입니다. 민수는 제가 됩니다. 작은 함에 담깁니다. 납골당에 모십니다. 지은은 함을 봅니다. 오래 봅니다. 미안해. 의심해서 미안해. 속삭입니다. 함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민수의 흔적만 가득합니다. 신발이 있습니다. 옷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앉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혼자입니다. 아기와 둘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 보험금이 있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지은은 민수의 책상으로 갑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서류를 정리해야 합니다. 서랍을 엽니다. 서류들이 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메모. 책장을 봅니다.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책들입니다. 한 권을 꺼냅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열어봅니다. 책 속에 뭔가 있습니다. 봉투입니다. 꺼냅니다. 흰 봉투입니다.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민수의 글씨입니다. 비상병원비. 지은의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엽니다. 현금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현금입니다. 세어봅니다. 1천만 원입니다. 지은의 숨이 멎습니다. 봉투를 다시 봅니다. 뒷면에 글씨가 더 있습니다. 지은아, 서연이 아프면 이것 써. 내가 모았어. 걱정하지 마.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보. 봉투를 품에 안습니다. 흐느낍니다. 지은은 계속 웁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민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피우지 않았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어떻게든 모았습니다. 아기를 위해서입니다.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주말 알바도 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그렇게 모았습니다. 1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숨겼습니다. 비상용으로 숨겼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지은은 생각합니다. 사진 속 중년 여성을 생각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마 보험 상담사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대출 상담사였을 것입니다. 민수는 돈을 구하려 애썼습니다.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은은 의심했습니다. 묻지도 않고 의심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지은은 바닥에 엎드립니다. 울부짖습니다. 내가 믿었어야 했는데. 죄책감입니다. 무거운 죄책감입니다. 민수는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지은은 의심했습니다. 아내로서 실패했습니다. 돌아와. 제발 돌아와. 하지만 민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아기가 웁니다. 지은은 일어납니다. 아기를 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우릴 지켰어. 아기에게 말합니다. 아기는 웁니다. 모르고 웁니다. 지은은 창밖을 봅니다. 비가 내립니다. 차가운 비입니다. 봉투를 다시 봅니다. 1천만 원입니다. 민수의 생명값입니다. 아니, 사랑의 값입니다. 지은은 알게 됩니다. 민수가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했는지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선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동했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민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은은 후회합니다. 깊이 후회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 하지만 기회는 없습니다. 민수는 갔습니다. 지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기와 함께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합니다. 민수가 남긴 사랑으로, 민수가 준비한 돈으로 지은은 아기를 꽉 안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아빠 대신 엄마가 지킬게. 다짐합니다. 굳게 다짐합니다. 울음을 그칩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일어섭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분유를 탑니다. 아기에게 먹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민수가 없어도 계속됩니다. 지은은 살아갈 것입니다. 아기를 키울 것입니다. 민수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아기가 잡니다. 지은도 눕습니다. 민수의 베개를 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민수의 냄새입니다. 사랑해. 사랑했어. 속삭입니다. 눈물이 또 흐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후회의 눈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의 눈물입니다. 민수를 만난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짧았지만 함께였습니다. 비록 끝났지만 사랑이었습니다. 지은은 잠듭니다. 힘든 잠입니다. 하지만 잠듭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민수가 웃는 꿈을.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났습니다. 복직하려 했지만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지은도 정리됐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아기가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택한 일은 가정부입니다. 파출부라고도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일입니다. 서연이를 키우는 일입니다. 강남의 한 저택입니다. 큰 집입니다. 정원이 있습니다. 지은은 일주일에 3번 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리합니다. 집주인은 박정아 여사입니다. 60대입니다. 혼자 삽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은 해외에 있습니다. 정아 여사는 친절합니다. 지은을 하대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차를 대접합니다. 지은 씨,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는 어디 맡기셨어요? 어린이집 보내고 있어요. 혼자 키우기 힘들겠어요. 네. 하지만 해야죠. 정아 여사가 지은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은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요즘 자주 그렇습니다. 작은 친절에도 울컥합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지은과 정아 여사는 가까워졌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십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편분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정아 여사가 묻습니다. 지은은 대답합니다. 교통사고였어요. 1년 전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더 후회돼요. 왜요? 의심했거든요. 죽기 전에 바람 피운다고. 근데 아니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아 여사가 손을 잡아줍니다. 그 사람은 이해했을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사랑했으니까요. 용서했을 거예요. 지은은 눈물을 흘립니다. 정아 여사도 눈가가 붉어집니다. 저도 아들을 잃었어요. 네, 양아들이었어요. 고아원에서 데려왔죠. 24세. 지은의 심장이 뜁니다. 양아들, 고아원,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착하고 성실하고 제 자식 못지않게 사랑했어요. 정아 여사가 웃습니다. 슬픈 미소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교통사고로 갔어요. 지은의 손이 떨립니다. 그날이 언제였어요? 작년 3월 15일이요. 지은의 숨이 멎습니다. 3월 15일. 민수가 죽은 날입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였어요? 민수요. 김민수? 정아 여사가 대답합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저도 남편 이름이 김민수예요. 그날 죽었어요. 정아 여사가 놀랍니다. 지은을 봅니다. 설마 두 사람은 서로를 봅니다. 믿을 수 없는 표정입니다. 혹시 부인이 지은 씨예요? 네. 아기 이름이 서연이요? 맞아요. 정아 여사가 일어섭니다. 지은도 일어섭니다. 두 사람은 껴안습니다. 울음이 터집니다. 며느리, 내 며느리, 어머니, 어머님,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슬픔이 터져 나옵니다.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지은이 말합니다. 정아 여사도 웁니다. 민수가 결혼했다고 연락 왔어요. 그런데 가족이 반대한다고, 혼자 결혼한다고, 저희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고아 출신이라고. 정아 여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수가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말 안 한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정아 여사가 지은의 얼굴을 감싸줍니다. 민수가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말했어요. 아내와 딸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지은의 눈이 커집니다. 그래서 500만 원 줬어요. 더 주려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사진 속 중년 여성, 카페에서 민수와 만난 여성, 정아 여사였습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다른 여자인 줄. 그랬구나. 정아 여사가 지은을 다시 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며칠 뒤입니다. 3월 15일입니다. 민수의 기일입니다. 지은은 서연이를 데리고 납골당에 갑니다. 정아 여사도 옵니다. 함께 갑니다. 민수의 함 앞에 섭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섭니다. 꽃을 놓습니다. 절을 합니다. 서연이도 절을 시킵니다. 아기는 모르고 따라합니다. 정아 여사가 함을 만집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왔어. 며느리랑 손녀랑 왔어. 지은도 웁니다. 서연이가 엄마를 올려다봅니다. 엄마, 왜 울어? 아빠 보고 싶어서. 아빠 어디 있어? 지은은 아기를 안습니다. 함을 가리킵니다. 여기 계셔. 우리 지켜보고 계셔. 서연이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어립니다. 정아 여사가 서연이를 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너희 지켜줄게. 할머니? 응, 할머니야. 아빠 엄마. 서연이가 웃습니다. 정아 여사도 웃습니다. 지은도 웃습니다. 눈물 속에서 웃습니다. 슬픔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가족이 됩니다. 지은은 정아 여사 집으로 이사합니다. 전세는 정리합니다. 보증금으로 빚을 갚습니다. 정아 여사는 서연이를 손녀처럼 키웁니다. 지은을 딸처럼 대합니다. 지은은 일을 그만둡니다. 정아 여사가 생활비를 댑니다. 대신 지은은 집안일을 돕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아 여사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해외 번호입니다. 정아 여사는 받지 않습니다. 끊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이 묻습니다. 친아들이에요. 받지 않으세요? 연락 끊었어요. 정아 여사가 차를 마십니다. 담담합니다. 왜요? 민수 죽었을 때 장례도 안 왔어요. 바쁘다고. 중요한 계약이 있다고.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안 왔어요. 돈만 보내요. 한 달에 한 번. 그게 효도래요. 정아 여사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민수는 달랐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아들이었어요. 정아 여사가 서연이를 봅니다. 서연이가 블록을 쌓고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있어요. 사랑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감합니다. 민수도 그랬습니다. 고아였지만 누구보다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녁입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서연이가 말합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정아 여사가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봅니다. 따뜻합니다. 식사 후 정아 여사가 앨범을 꺼냅니다. 오래된 앨범입니다. 민수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앨범을 펼칩니다. 어린 민수가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정아 여사 옆에 서 있습니다. 24세 데려왔지만 금방 가족이 됐어요. 정아 여사가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좋은 아들이었어요. 착한 아들이었어요. 네. 좋은 남편이었어요. 지은이 대답합니다. 정아 여사가 지은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해요. 민수를. 네, 어머님. 서연이가 사진을 봅니다. 이거 누구예요? 아빠야. 아빠 어렸어? 응. 할머니가 키웠어. 서연이가 신기한 듯 봅니다. 정아 여사가 서연이를 안습니다. 너도 할머니가 키울게. 응. 서연이가 웃습니다. 세 사람이 웃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봄입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지은은 생각합니다. 1년 전을 생각합니다.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민수가 남긴 선물입니다. 마지막 선물입니다. 정아 여사도 외롭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있습니다. 손녀가 있습니다. 매일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웁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면 가족이 됩니다. 지은은 민수의 사진을 봅니다. 웃고 있는 민수를 봅니다. 고마워요. 가족을 만들어줘서. 속삭입니다. 사진 속 민수가 웃는 것 같습니다. 저녁 해가 집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세 사람은 정원에 앉아 있습니다. 서연이가 뜁니다. 나비를 쫓아 뜁니다. 웃습니다. 지은과 정아 여사가 그 모습을 봅니다. 미소 짓습니다. 행복합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행복합니다. 민수는 없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함께